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좀 확인을 좀 해볼 게 있는데요. 시간적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이걸 가지고 시간적 순서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게 있었죠? 의사표시에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를 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매수한 사람은 잔금은 지급하고 매도한 사람은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였잖아요. 소유권자였는데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되겠죠. 다 끝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을입니다. 여러분이 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겠습니까? 등기소에 가야 되겠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서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된다?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죠. 이전 등기가 됨으로써 이제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1번부터 제가 6번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적 순서였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언제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언제 계약이 성립했죠? 몇 번이에요? 쉽잖아요. 여기 1번이잖아요. 계약이 성립한 건 1번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여러분 앞에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들 일상생활은 의사표시의 합의를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의사표시의 합의, 이걸 뭐라 했죠? 계약. 그렇죠.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합의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매수한 사람이 있죠. 매수한 사람 그렇다면 언제 소유권 취득한 거죠?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입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소유권자가 갑이었죠? 근데 소유권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을로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죠?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여준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을 샀으면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등기를 내밀면서 야, 내가 이번에 집을 샀어. 이렇게 한번 자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약법을 체계를 잡아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각종의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계약들이 어떤 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이 성립할지 계약의 성립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자 계약이 성립했어요. 계약이 성립했으면 즉 요건이 충족이 됐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효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효력, 계약의 효력의 문제. 자 계약의 효력 같은 말이 효과.
자, 효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우리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이 의무를 뭘 해야 되겠어요?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불이 행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행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만이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남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매수한 사람 있죠? 이 매수한 사람. 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한다, 중도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매수한 사람이 먼저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우리는 특별한 약정, 이걸 줄여가지고 특약이라 하잖아요. 특약이 없는 이상 이 매수한 사람이 계약금하고 이 중도금은 먼저 지급을 하게 되죠. 먼저 지급하게 된다라고 해서 선이행관계에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선이행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선이행관계에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 중도금은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제 잔금이 나왔죠. 매도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매수한 사람은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잔금 지급 의무가 있네요. 자, 서로 어떻게 이행하는 게 공평하겠습니까? 이건 만약에 을이 먼저 잔금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한 사람은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매도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게 되면 을에게 손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을에게 불리한 겁니다. 반대로 을이 아직 잔금 지급 안 했어요. 갑이 먼저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만약에 우리 잔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갑에게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불리하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같이 이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행한다, 이걸 우리는 동생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냐면 11월 10날 12시에 만나서 서로 동시에 이행하기로